네,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전화, 그리고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샵 2034 또는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문자 또는 이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어버버 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500원에 비중 40%요. 25,50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조금 좀 됐어요.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예, 근데 반도체주들이 좀 잘 갈 때도 좀 혼자 소외되어 있어가지고, 그쵸? 예. 그때는 좀 가더니 지금 계속 내가 사고 나니까 안 가.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래갖고 계속 빠지기 시작해갖고. 아이고, 걱정되시겠어요. 예, 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네, 비중도 꽤 있으신데요. 어버브 반도체 과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 두 분 들어주셨습니다. 중립을 들어주신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이랑 대규모 공급 계약도 있는데 어버브가 삼성 향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못 간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 회사들이 조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이제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온디바이스 AI, 온센스 AI 관련주들이 하나둘씩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인호공업이 이제 실적에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온디바이스 AI로 삼성향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버브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뒤집어 줄 만한 실적이 실제로 이게 온센스 AI에 대한 수혜주다. 물론 온센스 AI 관련된 MCU를 만드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좀 증명해줘야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를 보고 좀 확인하자는 측면이고 이제 지금 삼성 그런 온센스 AI 같은 경우도 이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TV 쪽으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여러 기기들에 대한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아직까지 사실 주가가 반등이 안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공급 계약을 했긴 했지만은 이게 결국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져야 숫자가 보여져야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크셔가지고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 과장님의 의견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반등을 기원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40,060원에 25%. 4만 원대이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저희 앞에서 조선주 얘기한 거 혹시 보셨나요, 시청자님? 봤죠. 근데 아. 이제 이게 네. 계속 지금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모멘텀이 터서 네네.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그렇죠. 오늘 상승이 궁금하고. 나왔지만 이걸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네, 하나오션 오늘을 기점으로 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그리고 긍정 두 분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조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 의견이시긴 하신데 매수가가 4만 원대이시긴 하거든요. 매수가까지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 단기간에 4만 원까지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올라온다면은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좀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모아간다라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가 4만 원 좀 높긴 하지만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올해 하반기 계속적으로 조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정말 단발성이냐 아니면 이게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비중이 지금 25%신데 일단 4만 원까지 기다리기에 조금 답답하다 하신다고 한다면 한 35,000원 선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27,000원 부근 여기에 있는 그런 매물대들이 지금 뚫어주고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3만 원 이상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4만 원까지도 긍정적으로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비중 확대는 하시지 않고 그 상태에서 뭐 올라오는 걸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 의견 들어봤고요. 이화진 과장님의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조선주 되게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 중립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부정을 주셨거든요. 그럼 매수가가 많이 높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일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평단을 낮춘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4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사실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수급적인 요소로 좀 올렸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 가격대 올랐을 때 여러 조선 애널들도 이게 하향 리포트를 계속 꾸준히 냈었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업황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는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4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충분히 좀 버거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크 자체에 대해서 다른 조선 산사들보다는 오히려 여유는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금 손정에 대한 수준은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4만 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충분히 좀 버거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27,000원 밑에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평단을 낮추셔서 제가 보기에는 한 목표가를 한 35,000원 정도로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동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유상증자에 대한 좀 자금적인 이슈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 뭐 물론 지금 사실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대형 원유 운반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LNG 이제 운반선이 시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수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그런 수주에 대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다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다른 손종의 다변화는 오히려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을 목표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평단만 낮추시면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의 의견이 좀 사뭇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샤페론인데 매수가가 좀 높아요. 아, 얼마예요? 매수가? 6,100원에 15% 보유 중인데, 아, 오래 갖고 이거- 계셨네요. 네, 참 오래됐는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도 좀 어느 가격대에 하는 게 좀 나은지 목표가 같은 거 좀 궁금하거든요. 아, 추가 매수 괜찮은 건지 고민이시고 목표 주가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네.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샤페론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지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네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꽤 높으시다고 하시고 또 비중 확대 괜찮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15%인 상황이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샤페론이 지금 AACR에서 파필리시맙에 대한 포스터 발표한다라는 이런 재료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AACR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샤페론이 과연 그 가격대까지 지금 탄력적으로 후발주로 갈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AACR을 앞두고 있고 또 거기에 아스코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제 뭐 FDA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일정에 대한 부분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지켜봐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서 과연 샤페론이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얼마나 높을지가 조금은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비중 확대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6,000원이라는 매수가까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중 확대를 진행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기다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 좀 쏠렸을 때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따로 비중 확대를 하시거나 뭐 손절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목도가 얼마나 있는지 수급이 잘 들어오는지도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어요.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4688번님 퓨런티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신저가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계속 내리더니 오늘 조금 올랐는데 팔지 말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9012번님 최근에 원전 관련주도 또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죠. 15,000원에 비중 30%. 하지만 손실 중이십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249번님, 에코프로 HNL 11만 3천원에 5%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작년 그 여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한창 핫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언제 무리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가 고민이십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김화초님께서 하이브를 가지고 계십니다. 23,100원에 35%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 초에 엔터주들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에 또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화진 고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전년도까지 특히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 좀 지원 방안이나 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게 카메라 모듈 좀 장비 업체로서 사실 고객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MCNS나 아니면은 세코니스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여러 고객사를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가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촉도전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요 최근에 다시 애플카도 이제 취소를 했던 이유가 워낙 이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상용화되는 부분에서 조금 미뤄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결국엔 이제 레벨 3단계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지구공도 원래 연말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죠. 뭐 올해 6월 달에 나온다, 아니면 또 하반기에 나온다. 그만큼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쉽게 통과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레벨 2단계에서 레벨 3단계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카메라 모듈 장치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매출도 또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상용화되는 시점이 나와줘야 좀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대가 28,000원이십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가격대에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파지지는 마시고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 대한 상용화는 계속 저는 적어도 1, 2년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G90이 언제 출시를 하냐, 그 레벨 3단계에 대한 자율주행이 나오냐가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좀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진 파워. 물론 최근에 뭐 불가리아 원전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2009년도 바카르 원전이 사실 그때 본 사업 수주를 받고 나서 주가가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건 뭐 BHI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아마 이런 원전 관련 기자재들은 그때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체코랑 이제 폴란드 작년에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작년에 뭐 유럽에 관련해서 워낙 많이 돌아다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한 건에 대한 이제 본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원전이 새로운 주도 섹터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5,000원 가격대에서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신재생 쪽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특히 유럽 쪽은 올해 원전으로 지금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가장 많은 원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우리나라 첫 번째에 대한 본사업 수주를 받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반기 내에 원전에 대한 어느 정도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11만 3천 그때 좀 급등했을 때 좀 샀던 흐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의 흐름은 이제 제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은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 어느 정도 나와줘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작년 22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작년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잘 나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 자체가 18%에서 20% 올라가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물타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최근에 기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게 1분기에 대한 이제 음반 활동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특히 르세라핌이랑 제이홉 이제 사실 큰 데뷔하는 이제 아티스트가 적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주가는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2분기 때 이제 우리가 TXT나 세븐틴 그리고 뉴진스 그리고 새로운 그룹까지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여러 엔터사들이 있지만은 이건 멀티레이블 효과가 가장 큰 게 저는 하이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굿즈 판매나 향후에 중국이나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저는 또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만 1,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연락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한전선이고요. 네, 매수가랑 또- 비중은요? 네, 오래되긴 했는데 3,400원에 10%요.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근데 좀 손절이 좀 쉽지 않으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냥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지금 이게 지금 전선 여기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가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비중 줄여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전선 오늘도 그래도 강세가 나왔는데요. 과연 추세를 돌린 걸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대한전선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긍정을 들어주신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근데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가 절반 좀 되돌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수주 이슈도 들려오고 AI 반도체 때문에 전력기기도 좀 탄력이 붙은 것 같은데 기다리면 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또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보다는 어느 가격대에 자르는 게 좋냐고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지금은 좀 소화해야 되는 매물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붙었고 또 신기술 등장에 힘입어서 지금 전선 업계에 좀 수주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유증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증이 굉장히 완판을 했고 지금 시총 대비해서 거의 절반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의 유증을 진행을 했죠. 4,600억 정도의 유증을 했는데 굉장히 흥행을 진행을 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지금 해저 케이블 쪽이라든지 계속해서 수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유증의 부분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도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해저 케이블 쪽으로의 투자 그리고 또 유증에 대한 이런 성공적인 끝맺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매물이 많아서 그 부분을 소화하는 가정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AI 모멘텀도 붙어줬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16,000원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세를 타면 또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강하게 붙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구리 예전에 이제 대한전선 엄청 탄력이 나왔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 구리 가격의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종목이 탄력을 받았는데 요즘 구리 가격에 대한 또 모멘텀도 발생을 한 상황이라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16,000원까지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요. 그때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탄력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습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AI 반도체 덕분에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좀 손절이라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시청자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PCM 미디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00원에 20%요. 오늘 많이 내려갔어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놀래갖고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주가 되돌릴 네, 수 네,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네.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칩셋 미디어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유, 다행히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제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좀 놀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반도체 담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 시 담아라 이런 말들도 좀 많았잖아요. 그럼 뭐 지금 괜찮은 좀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지금 싸게 매수할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회계적 평가 손실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사실 막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일단 저는 칩셋 미디어는 사실 앞으로의 그 AI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간 비디오 코덱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AI 데스크탑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 더 이런 쪽을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가전제품들 그런 기기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뭐 서버 통신 없이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수행한다가 이제 온디바이스 AI인데 사실 저는 이제 데스크탑 AI를 좀 기대해 볼 만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데스크탑에서 AI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텍스트라던가 이미지라던가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데스크탑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그런 AI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칩셋 미디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비디오 코덱과 관련된 그 기술은 저는 앞으로도 좀 되게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이렇게 좀 빠지셔가지고 염려가 되실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뭐 계속적으로 AI 관련 종목들이 파생이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또 더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AI 반도체가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고 지금 AI 데스크탑 그러니까 결국에는 PC가 이제 AI화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충분히 그냥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이 우세했으니까요. 칩셋 미디어 앞으로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HD 현대인 인프라코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200원에 20%요. 아, 혹시 뭐 오늘이나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벌써 좀 많이 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예. 아, 그럼 지금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실까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좀 천천히 올라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뭐 앞으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긍정이실까요, 부정이실까요? 긍정입니다. 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내일 러시아 대선이 열리죠. 결국에는 예.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가능성 얘기도 서서히 무르익고 나오게 되면은 결국 재건주로서에 대한 이제 효과도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작년 1분기 때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미 특히 북미나 신흥시장에 대한 매출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왔었고 사실 작년 2분기 때부터 좀 실적이 하향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빠졌었고 사실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지연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현대인프라코는 중국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조금 큽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양해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는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바닥이다. 이미 그 매수 가격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계속 꾸준히 좀 가지고 계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좀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 저희가 긍정 의견 드려봤습니다. 판단하시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아쉽지만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담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6798번님 HPSP 가지고 계시고요. 5235번님은 이수페타시스, 2926번님께서는 보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도체 종목 오늘 참 많이 빠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7652번님은 신한지주 41,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정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매수 더 보유하려고 하는데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익절가가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HPSP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미반도체가 또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일단은 56,000원 매수가까지는 저는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중 40% 정도 되시는데 더 이상의 추가 비중은 더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지금 수소 어닐링 장비를 또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서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 내시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이제 보유하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29,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가기는 할 거지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차익 실현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어느 정도까지 눌리고 갈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서 61선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폭이 하루 이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는 수익권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관련돼서 수주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세는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고가권의 종목들은 약간은 챙기시면서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된 검사 장비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다시 또 비슷한 맥락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기업은 좀 뒤늦게 HBM 관련주로 시장에서 엮이기도 한 종목인데요. 그만큼 힘이 굉장히 강했고 또 수술용 로봇 관련주로도 지금 계속해서 좀 판매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수술용 로봇 쪽의 판매는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HBM 관련된 검사 장비 관련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도 지금 2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언제 다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홀딩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지주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전에 이제 5만 5천 원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5만 5천 원을 향해서 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수익권에 도달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굉장히 오늘도 코스피 쪽으로 밸류업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신한지주는 5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달려주는 것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지금 이제 5월 달에 이제 좀 더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4분기에는 밸류업 관련된 지수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으로 계속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그래도 18%의 비중을 만약에 불안하시면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그때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